첫 번째 사진인데요. 이른 아침, 여기 비해당에 자욱한 안개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화면 가운데 땅을 베고 드러누운 저 보기 싫은 나무가 나무 수국인데요. 있는 저대로 아름다움을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나무는요, 몇 번 말한 바가 있는데 가는 줄기 끝에 너무 큰 꽃송이를 다는 바람에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저렇게 견디지 못하고 머리를 땅에 들이댑니다. 두 번째 사진부터는 우리가 채소로 먹는 어떤 식물의 꽃입니다. 사람의 코는 아주 까다롭고도 예민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매우 좋은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불쾌한 냄새로 코가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나그네는요,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소년 시절부터 우리 한국 음식에 꼭 들어가는 어떤 그 냄새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흐른 지금에도요, 그 냄새조차 맡기 싫고 그것이 들어간 음식을 잘 먹지 않습니다. 눈에 띄면 그것을 다 골라내는데요. 나그네가 아주 싫어하는 냄새는 마늘입니다.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어린 시절에 마늘이라는 식물을 알게 되었고 그게 한국 음식에 빠져서는 안 되는 양념 소재란 걸 알 즈음에 그 냄새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나그네는요, 죽을 때까지 마늘은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쭉 보이는 이 꽃을 피우는 식물의 향은 마늘과 달리 아주 좋아합니다. 꽃이 참 예쁘죠? 자세히 보면 꽃잎이 5개입니다. 이를 두고 어느 방송에서 한날 별을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같습니다. 지금 이 식물이 꽃을 피운 거는 비해당 자갈마당인데요. 일부러 자갈마당에 심은 건 아닙니다. 작년에 자갈을 깔기 전에 뒤 텃밭에 이 식물을 심었습니다. 이 식물은 여러 해 살이 풀입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식물은 부지런하면 1년에 7, 8번은 베어 먹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 식물이 피운 꽃 뒤에 저쪽에 비해당 장독대가 보입니다. 저 항아리는 모두 빈 항아리입니다. 속에 아무 내용물도 없습니다. 지금 마당 두까지 자욱하게 안개가 말한 바와 같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가시거리가 아주 짧고요. 요 사진에서는 별 모양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은 우리가 흔히 그림을 그릴 때 별은 5개잖아요. 근데 이 식물의 꽃잎이 지금 자세히 보니까 6개인데요. 어쨌든 별을 닮았네요. 자, 이제 이 식물 이름을 이야기해야 되겠는데요. 부추입니다. 부추는요, 여러 해 살이 풀이므로 뿌리만 남겨두면 그 이름에 계속 자라납니다. 이게 다른 작물과 다른 매력이고요. 자, 이제 부추를 다 보았습니다. 부추를 다 보고 이 사진은 이맘때 꽃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지금 화면이 정확하게 사진 하나씩 정확하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홍 꽃을 피운 이 식물이 이맘때 꽃 맞습니다. 물으시고요. 자, 그런데 다음 이 사진에
빨갛게 예쁜 안개 속에 듬성듬성 꽃을 피운 이 식물은 이맘때 꽃을 피우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예쁜 꽃에 빗물이 맺혀 있습니다. 이 식물은요, 풀명자 나무였습니다. 이른 봄에 꽃을 피우는 식물인데 그 까닭에 대해서는 전에 말한 바가 있으므로 지금은 건너뜁니다. 이 사진은 나그네의 길동무가 있는 쪽에서 동북쪽을 잡은 풍경입니다. 안개가 심하여 저 나무 뒤에 맑은 날이면 산 등성이 보여야 하는데 완전히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 이번 사진에는요, 비해당 동물 가족이 등장했습니다. 녀석들은 이렇습니다. 저들이 편하게 쉬고 있다가도 나그네가 몸만 움직이면 마치 꼴을 따르는 그림자 마냥 졸졸 따라다니는데요. 앞에 있는 녀석이 새끼게 팔봉이, 저 뒤에 잘 보이지 않는 녀석이 어미게 칠봉인데, 이제 두 녀석은 어미와 새끼가 덩치가 고만고만하여 모르는 사람들은 어미와 새끼라 그러면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진은요, 비에당 오르내리는 산 길목입니다. 오늘 같은 날, 이 아침 같은 날 안개가 자욱하여 저기 가운데 전봇대가 좀 보이는데요. 저 전봇대 있는 곳과 나그네가 서 있는 곳이 약 한 50m쯤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 전봇대쯤에서 꿈과 같은 일이 생겨 누군가가 나그네를 보러 온다고 하여도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 아침 안개가 정말 자욱합니다. 여기에 등장한 비해당 명견은요, 팔봉이입니다. 팔봉이의 뒷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녀석이 오른쪽 뒷발목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4발 가진 동물이었지만 이제는 3발 가진 동물이 되어서 몸이 좀 뒤틀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해당 두 명견이 다 등장했는데요. 오른쪽 앞쪽에 있는 어미개 칠봉이의 늠름한 모습입니다. 앞에 있는 녀석이 팔봉이고요. 이번에는 산 길목 쪽에서 비해당 지붕을 덮친 자욱한 안개를 잡아보았습니다. 팔봉이가 보고 있는 쪽이 비해당 위쪽으로, 나그네가 가끔 글을 쓸 때 비해당 뒤산으로 오르는 길입니다. 이 사진에 비해당 현관앞 4기둥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둥과 두 번째 기둥이 보입니다. 비해당 생활을 시작하고서는요, 어떻게 하든 비해당을 좀 더 아름답게 꾸며보려고 지금은 첫 번째 기둥에 아무것도 타고 오른 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첫 번째 기둥에는 아마 박주가리를 타고 오르게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기둥에는 하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귀찮고요. 있는 그대로 비해당을 나그네가 즐깁니다. 오늘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멋지고 아름다운 곤충, 아름다운 곤충의 등 쪽에서 잡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같은 녀석입니다. 같은 녀석을 배 쪽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요, 카메라를 좀 멀리 하여서 이 멋진 곤충이 정교하게 만든 이 걸작품 전체를 잡은 것입니다.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자와 정교한 어떤 도구를 가지고도 아마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 멋진 곤충 뒤에 비해당 장독대에서 가장 큰 항아리가 보이는데요. 이제 이 곤충에 대해서 나그네가 할 말이 좀 있는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곤충 거미의 일종입니다. 거미는요, 아주 미세한 것부터 큰 것까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곤충은 거미 중에서 대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형 곤충 중에서 거미를 좁혔을 때 거미 중에서 몸집이 좀 큰 곤충 중에 이 사진에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이것과 아주 비슷하게 생긴 거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당거미라고 하는데요. 무당거미는 등 쪽에서 보면 이 녀석보다 몸이 더 화려합니다. 나그네는 그걸 화려하다고 하지 않고요, 좀 촌스러운 사람이 꾸민 유치한 옷을 입은 것 같이 그런 거미가 있는데요. 이 녀석과 덩치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거미줄을 치는 것도 비슷한데요. 다른 게 있습니다. 무당거미는요, 지금 이 거미 가운데 보십시오. 촘촘하게 친 거미줄 가운데 저 자신이 지금 사실은 위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거미줄 가운데 뻥 뚫린 아래 위쪽에 이 녀석이 옆으로 보면요, 이 사진을 옆으로 보면은 알파벳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 현상을 보고 나그네가 공부하는 어떤 거미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뒤집어서 보면 M자 같이 보이기도 하고 W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V자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녀석이 분명히 알파벳 공부를 하는 녀석이고요. 더 지금 아직 얘가 완전히 다 자란 상태가 아닙니다. 이 녀석이 다 자라면요, 아주 신기한, 지금 아래 위라 아주 미세한 제 공문에서 나온 줄 외에 그 줄을 겹쳐서 어떤 이상한 문양을 만들었는데요. 이 녀석이 더 커지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하면 알파벳 X자 모양을 칩니다. 촘촘하게 친 거미줄 가운데 X자 모양을 치는데요. 그걸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미를 두고 공부하는 거미라고 나그네가 예전에 그걸 처음 본 순간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매년 볼 때마다 이 거미는 매우 똑똑합니다. 공부하는 거미입니다. 자, 이 거미, 이제 다음부터는요, 이 거미가 어디에 둥지를 틀었는지 그 식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식물에 빗방울이 마치 영롱한 보석처럼 하나 달렸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요, 위에 설명했던 이 거미가 삶의 터전을 잡은 곳입니다. 여기에 요 녀석이 운 좋게 아직 조금 위에 그 거미한테 들키지 않았는데요. 요 녀석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요거 방아깨비인데요. 자, 이 사진에 보면은 아주 미세한 거미줄이, 나그네가 이걸 포착하려고 접사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명하게 잘 보이고요. 지금부터는 위에 보았던 거미와 그 거미가 친 거미줄과 어떤 식물에 맺힌 물방울을 감상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나그네가 이런 사진을 찍기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사진 하나하나에 영롱하게 맺힌 물방울이란 보석과 거기에 위에 보았던 거미가 저 나름대로 어떤 공식이 있을 겁니다. 아무렇게나 이렇게 거미줄을 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게 거미줄을 쳤다가는요, 저 거미는 굶어 죽어야 할 것입니다. 다 저 나름대로 정교한
정교한 그 방식으로 거미줄을 쳤습니다. 자, 이제 이 사진을 다 보아 가니까 이 거미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는데, 이 거미는요, 무당거미와 비슷하게 생긴 호랑거미입니다. 무당거미의 등 쪽은요, 정말 어떤 사람 눈에는 그게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겠고요, 나그네의 눈에는 유치할 정도로 요란한 거미입니다. 호랑거미의 등 쪽은요, 무당거미에 비하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두 거미 모두 등 쪽에서 보는 게 더 화려하고요, 배 쪽에서 보면 화려함이 좀 떨어집니다. 자, 이번에 여기는요, 비해당에 달랑 한 그루 있는 배롱나무가 지금 꽃을 아름답게 피웠는데, 사진이 조금 흐린 것은 나그네가 가까이 가지 않고 장독대 있는 곳에서 줌을 많이 당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배롱나무 한 그루가 비해당 이맘때 나무꽃으로 손색 없이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개 자욱한, 달리 말하여 코앞까지 다가온 안개 자욱한 날에 나그네가 오늘은 아침부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어제 미리 며칠 피울 담배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사다 놓은 좋아하는 몇 끼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아마 비해당 산길을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그러면 나그네가 아는 사람이 되었건, 구멍가게의 늙은 할매가 되었건, 편의점의 예쁜 아가씨가 되었건, 또 어느 가게에 무뚝뚝한 남자가 되었건 한마디 나누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할 말을 안개가 그치기 전에 모두 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의 무학이었습니다.